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가족 상담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정경아라고 합니다. 이 수업은 가족 상담사 과정인데요. 가족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상담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가족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족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가족 상담사 과정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선생님들이 가족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가족 상담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가족 치료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이론을 배우면서 이론만 배우면 또 되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사례들 속에서 각각의 이론들이 어떻게 가족들을 치료해 가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가족 치료의 발달, 그러니까 가족 치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 첫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족 치료의 발달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치료는 서구에서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개인 심리 치료가 먼저 발달을 했죠. 그런데 이 개인 심리 치료가 한계가 있었어요. 개인만 다루어서는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한계들을 보게 되었고 이런 한계들 때문에 이제 가족 치료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가족의 중요성들이 아주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고아가 되거나 또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을 우리가 치료하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가족 치료가 발달하게 되었지요. 서구 가족 치료의 발달을 한번 보면요. 우선 가족 치료가 무엇인가 먼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행동 패턴, 그것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 모습 안에, 나의 모습 안에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건 엄마한테 들었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네.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족의 행동 패턴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가족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것이 가족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치료의 단위로 두죠. 개인 치료는 개인이 치료의 단위입니다. 반면 가족 치료는 가족이 치료의 단위죠. 그리고 가족 치료는 개인 치료와 조금 달리 단기적이고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종결을 생각하고 치료를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치료는 조금 더 개인의 성장, 개인이 좀 더 기능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목표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반해서 가족 치료는 단기적이고 드러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사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가족 치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 체계 이론 분야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은 어떤 이론적인 훈련과 임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족 치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족 치료의 발달 배경을 한번 보면요. 개인 치료의 주류 밖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개인 심리 치료가 다루지 못했거나 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치료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역동 운동이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개입의 대상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에 최초로 집단의 역동이 개인 치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레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의사인데요. 모레로라는 학자는 환자로 하여금 어려움이나 갈등에 관해서 직접 토론하는 대신에 무엇을 했냐면 사이코드라마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게 이제 집단 역동 운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접근보다 더 많은 이 흐름과 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그 집단은 단순한 부분들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수학 공식에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1 더하기 1은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나타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뭔가 더 큰 게 나오게 되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단은 그 단순한 부분들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 역동 운동을 통해서 이 가족 치료가 발달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동 지도 운동입니다. 아동 지도 운동. 아동기의 증상 예방과 초기 발견, 치료는 이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치료는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이론을 다루게 되면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겠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를 환자를 치료하다가 많은 학자들이 가족치료 이론으로 넘겨가게 됐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고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던 아동을 지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동만 지도해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가족을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부모와 가족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상담의 필요성이 또 시대적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결혼 생활의 문제가 개인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부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가 막 이렇게 시대적 붐을 타고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에 주목하게 되면서 가족도 하나의 단위로 보게 되면서 가족 치료가 일어나게 된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사상이 체계론적인 사고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 체계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계론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계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는 거라고 하면 체계론적인 사고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치료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 치료자 내담자에 대한 시각 등의 이 체계론적인 사고가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구 가족치료의 발달 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심리치료 이론을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혹시 학자가 있으신가요? 네, 프로이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그 빙산을 발견한 거는 정말 큰 발견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인간의 그 무의식을 발견한 것 자체는 정말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1896년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을 탄생시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20년대에 들어와서 체계론적인 사고, 기계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제 체계론적인 사고가 나타나면서 가족치료가 1940년도에 파종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가족치료의 모종기, 발화기, 개화기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나서 19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나타나요. 이것이 또 가족치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가족치료의 발달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종기입니다. 1940년대까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 가족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치료의 한 분파가 아니에요. 그거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관과 인식론의 발전에 힘입어서 태동을 한 거라서 체계이론, 또 공학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사이버네틱스, 이것의 영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론 사고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피드백 기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